자, 이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지 앵커 그리고 우성무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간밤 마감한 글로벌 시장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 간밤에 일제히 내렸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이 기술주, 미디어 종목들, 또 바이오 종목들이 함께 밀리면서 장중에는 2%, 그리고 종가상으로는 1% 넘는 큰 폭의 하락을 시현했습니다. 마감가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이날 0.7%의 하락에 그쳤습니다. S&P 500 지수가 비슷한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나스닥 지수 앞서 전해드린 대로 1.6% 내리면서 5,056포인트 선을 기록했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지수 양상 확인해 보시죠. 장 초반에는 강보합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내 하락 전환하면서 저점을 큰 폭으로 낮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에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계속해서 시장은 금요일에 발표될 고용지표를 앞두고서 경제 지표들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됐는데요. 전주 대비로는 조금 늘어났지만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4주 연속 평균 건수도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유가는 이날 상당히 부담적이었습니다. 44달러 선까지 내려앉으면서 지수에 부담을 안겼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섹터들이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상승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수의 하단을 지지했습니다. 종목별로 우려가 됐던 부분은 바로 미디어 종목이었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전날 9%, 이날 추가적으로 2% 가깝게 밀렸습니다. 다우지수는 17,500선 하회한 채 17,419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확인해 보실까요?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강보합권 출발 이후의 낙폭을 크게 낮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대형주들 가운데서도 미디어 종목들, 미디어 업종들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월트 디즈니, 비아콤, 21세기 센츄리 폭스까지 그동안 실적 기대감 높았던 종목들 줄줄이 성적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영향에 블룸버그 미디어 인덱스가 2% 내리면서 2011년 9월 이후로 가장 큰 폭의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이 영향 강하게 받으면서 S&P 500 지수는 51선, 101선 모두 이탈했고요. 2083선에서 종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시죠. 지난 화요일장에 애플 부진으로 인해서 나스닥 지수가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수요일장에서는 반등에 그쳤지만 목요일장에서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날은 특히나 미디어 업종이 2009년 이후로 가장 큰 폭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그동안에 500% 가까이 오르면서 성장주를 대변했었는데 이날 장에서 크게 밀렸죠. 이와 더불어서 이 성장주와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바이오, 기술주 함께 밀렸습니다. 1.62% 저점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였고요. 5,056포인트 선 종가로 거래 마쳤습니다. 3대 지수 보신 것처럼 이 미디어 종목들과 더불어서 유가의 하락 등 여러 가지로 악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금요일 고용지표를 앞두고 경계 심리도 뚜렷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외신 통해 들어봅니다. 우성무 기자. 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시장은 우리 시간으로 오는 금요일 발표될 노동부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고용지표를 통해서 투자자들은 금리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발표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양호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로이터 통신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Jobless claims edge up, but labor market still solid.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1일까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3,000건 늘어난 27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전주보다는 소폭 늘어나기는 했지만 전문가 예상치였던 27만 2천 건을 하회하면서 양호한 모습이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22주 연속 30만 건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 30만 건을 밑돈다는 것은 고용시장이 견고한 모습을 보이는 신호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변동성을 줄여서 추세를 알 수 있는 4주 연속 이동평균 건수 역시 26만 8,250건을 기록하면서 전주보다 6,500건 줄었습니다. 밀리언 뮬레인 TD증권 리서치 이사는 고용시장은 매우 견고한 상태라며 향후 몇 달간 고용시장은 추가적으로 더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시장의 모든 관심은 미국 노동부의 고용보고서에 쏠려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7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이 22만 3천 건을 기록하면서 견고한 모습을 나타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국제유가가 지난 3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의 매출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는 더욱더 악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Oil's $4.4 trillion hole.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글로벌 석유업계들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전망치보다 무려 4조 4천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브렌트유가 101달러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브렌트유는 50달러 밑까지 떨어진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다는 것인데요. 이미 글로벌 에너지들의 매출은 42%나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는 연간 1조 5천억 수준으로 사우디아라비아 GDP의 무려 2배가 되는 수준인데요. 이런 가운데 가을에는 국제유가 급락이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통상 원유 수요가 줄어들고 핵협상이 타결된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가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전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유가 하락이 주요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확산되고 있고 중국 내 수요는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전문가들은 공급 우위는 지속되는 가운데 수요는 늘지 않고 있어 우려감이 커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또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땠는지 주요 종목 마감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제 앵커 그리고 우성무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이날 26개 종목 내렸고요. 4종목만이 시장 대비 선전했습니다. 특히 시장 대비로 선전한 쪽은 에너지 섹터였습니다. 엑소모빌과 쉐브론 텍사코를 포함해서 이와 더불어서 4종목이 함께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 화이자, 월트 디즈니 등 26개 종목이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낙폭이 컸던 쪽은 IT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비자 모두 2%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했었고요. 실적이 부진했었던 월트 디즈니 어제 9% 이어서 이날 1% 이상 추가적으로 밀렸습니다. 쉐보론 텍사코와 엑손모빌 같은 경우에는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1% 이상의 상승을 보이면서 저가 매수세 유입된 것으로 보이고요. 캐터필러와 버라이존 4종목이 상승했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섹터가 1.64% 오르면서 시장을 이끌어주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헬스케어 섹터가 2% 넘게 내린 모습이었었고요. 소매 판매, 금융, 반도체 기술주 1% 이상의 낙폭이었습니다. 특징주 함께 보시죠. 이날 미디어 업종을 대변하는 비아콤이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실적 발표가 됐는데 매출이 전년 대비 10% 줄면서 또 예상치를 하회한 결과 보여줬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21세기 센츄리폭스도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고요. 월트 디즈니에 이어서 두 종목 모두 부진한 성적표를 공개하게 되면서 미디어 업종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거셌습니다. 월트 디즈니, CBS, 타임워너 케이블, DC 네트워크 함께 동반 하락했습니다. 비아콤은 이날 장에서 14% 넘는 급락 시세를 연출했습니다. 이어서 에너지주 확인해 보시죠. 반면에 에너지 섹터는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2.3% 업종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 체사피크 에너지가 급등하는 양상이 이어지면서 에너지주를 전반적으로 이끌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지수 내에서는 엑손모빌, 쉐브론 텍사코 1% 이상 올랐고요. QEP 리소시스와 사우스 웨스턴 에너지 4%에서 5%가량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 측에서는요.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주가 오른 게 저가 매수세, 가격 메리트가 부각됐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체사피크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 연초 대비 주가 하락률이 60%에 달하게 되는데요. 또 수요일 장 마감 후에 경영진들 긴급 실무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영향받으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바탕이 됐고 이후에 실적 개선 기대감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밖의 특징주들도 외신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죠. 우성문 기자.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미디어 업계들의 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미국의 대표적인 미디어 그룹인 비아콤이 부진한 실적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이 케이블 기업들의 주가 악화를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로이터 통신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Viacom revenue miss adds to concerns over U.S. cable companies.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비아콤의 주가는 장중 18%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디즈니와 폭스, 또 디스커버리, 타임워너 주가까지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비아콤 같은 경우에는 부진한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분기 매출이 10.6%나 줄어든 30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 예상치였던 32억 200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지난 분기 광고 매출이 9% 줄었다고 발표했는데요. 비아콤의 광고 매출이 줄어든 것은 4개 분기 연속 있는 일이었습니다. 비아콤의 주도로 미디어주들 모두 약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미국의 2위 위성방송업체 DC 네트워크는 2분기 유료 회원이 줄어들었다고 밝히면서 3% 가까이 떨어졌고요. 디즈니 역시 운영하고 있는 ESPN의 구독자가 줄었다고 밝히면서 전날 급락한 데 이어 이날에도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21세기 폭스 역시 급락세를 이어갔고 타임워너의 주가는 9개월 내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이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TV를 대체하면서 미국 미디어 업종들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넷플릭스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이 미디어 회사들은 주가가 급등하고 있지만 기존 TV 관련 회사들은 모두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리처드 그린필드 BTIG 리서치 미디어 전략가는 소비자들이 기존 TV에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한편 부진한 장 속에서 선방한 기업도 있습니다. 글로벌 뉴트리션 업체 허벌라이프가 양호한 실적을 공개하며 이날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Herbalife surges most in year after raising profit forecast. 현지 시간으로 어제 블룸버그에 따르면 허벌라이프는 지난 분기 EPS가 1달러 24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였던 1달러 11센트보다도 개선된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이 기간 매출 역시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허벌라이프의 매출은 39%나 증가한 2억 3,67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이 기간 중국 내에서 매출이 크게 늘어나며 전반적인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허벌라이프는 현재 활발히 해외 사업을 넓히고 있는데요. 다만 행동주의 투자가인 윌리엄 에크만은 지난 2012년부터 허벌라이프의 중국 내 사업 형태가 피라미드 방식으로 중국의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벌라이프는 이에 대해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이클 존슨 허벌라이프 최고 경영자는 우리는 강한 2분기를 보냈고 하반기에도 긍정적인 트렌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허벌라이프의 주가는 17.39% 급등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주요 소식들 저희가 살펴봤고요. 종목별 마감 소식도 함께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어떻게 되는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즈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도 하락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낙폭은 크지 않았었고요. 반면에 그리스 증시는 나흘 만에 상승 반전했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가 0.08%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프랑스 까크 지수 0.4%, 0.09%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상품 시장입니다. 국제유가는 지난 3월 이후로 45달러 선을 하회했습니다. 배럴당 1.1% 내리면서 44달러 선을 기록했고요. 공급 우위 장세에 대한 우려감 반영됐습니다.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에 금값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금값은 소폭 올랐습니다. 1,090달러 10선 기록했고요. 옥수수 가격은 소폭 내리면서 부절당 3달러 80센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날 1.78% 큰 폭으로 내렸고요. 공포지수는 지수의 불안감 확대되면서 10% 이상의 급등 양상 이어졌습니다. BDI 발틱 운임지수 반락하면서 1,200포인트 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입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미국 고용지표 발표 앞두고 경계감에 달러 약세 흐름 반영됐는데요. 7원 40전 내리면서 1,166원 기록했고요. 간밤의 달러 흐름은 추가적인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 전거래보다 내린 2.22%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폭염에 좀 절정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서울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 34도 선에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어제 내렸던 그 폭염 주의보가 계속해서 아직 해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날씨 오늘보다 조금 좀 떨어질 것 같다고 하는데요. 내일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좀 더운 날씨 주말까지 좀 이어질 것 같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 여러분들께서 좀 신중히 좀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토마토 이슈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